반가워요. 무슨 일로 이곳을 찾아왔나요?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답니다.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선생님한테만 말해주세요. 아, 비밀은 꼭 지켜줄게요. 친구는 용돈을 사용하고 나누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나 보군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죠? 혹시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 너무 적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평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물건을 보면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일이 있나요? 물건의 적당한 가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용돈을 펑펑 쓰는 일이 많나요? 선생님이 보기에 우리 친구는 앵커링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링 효과란 다른 말로 단내림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배가 어느 지점에 닻을 내리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죠. 그것처럼 머릿속의 생각이 하나의 기억에 묶여 올바른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하나의 이미지 혹은 정보에만 의존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동의 일부분만 고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여기에 8,000원짜리 음료수가 하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음료수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음료수의 원래 가격이 15,000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8,000원이었던 음료수는 비싸게 느껴지지 않겠죠? 머릿속에 15,000원짜리 음료수가 할인한다는 생각이 고정되어 버린 것이랍니다. 아, 미안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전래동화 호랑이와 곶감을 읽으면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옛날에 호랑이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왔어요. 그때 어떤 집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소리가 들렸죠. 호랑이가 왔다, 울지 마라 라고 하는데도 아이가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자 호랑이는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감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아이가 곶감이라는 단어에 울음을 그쳤죠. 호랑이는 곶감이 자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됐어요. 결국 호랑이는 음식인 곶감이 무서워서 다시 산속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랍니다. 호랑이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가요? 곶감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친구와 비슷하죠? 이게 바로 앵커링 효과예요. 친구의 소비 습관을 보니 가격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 고정되어 돈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치료해 볼까요? 첫 번째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 신중한 소비를 해야 해요. 신중한 소비란 물건을 사기 전 사야 하는 이유를 꼭 생각해보는 소비를 말해요. 세 번째로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해요. 원래 가격은 어떤지, 어떤 곳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선생님이 친구의 올바른 소비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용돈 기입장이랍니다. 용돈 기입장은 올바른 소비를 위해서 꼭 작성해야 한답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용돈 기입장을 써보는 것은 처음이니 선생님이 사용법을 알려줄게요. 여기에 사고 싶은 물건을 먼저 적고 옆에 메모칸에 사고 싶은 이유와 가격을 적어주면 돼요. 아주 잘했어요. 직접 써보니 어떤가요? 이렇게 써두면 용돈의 쓰임을 잘 볼 수 있답니다. 앞으로 용돈을 사용하기 전에는 용돈 기입장에 먼저 써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노력해 볼 수 있겠죠? 받은 선물은 잘 사용하는지 선생님이 다음에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앞으로도 비밀 친구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찾아와도 된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동아리에 반한 여자 김여입니다. 오늘 체험해볼 동아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설랑입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4년도 선랑회장 33기 이윤서입니다. 먼저 설랑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설랑은 어떤 동아리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랑은 창원대학교 태권도 동아리로 신선 선자와 산의 랑자를 따 신라시대의 화랑처럼 창원대의 화랑이 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태권도를 배우고 성장하는 동아리랍니다. 아, 이름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그렇다면 설랑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저희는 평소에 발차기, 유연성 증진, 체력 훈련 등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태권도 동아리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유회와 MT를 통해 부원들과 친목 도모를 하는 시간도 가진답니다. 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태권도에는 품새라는 동작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품새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품새는 공격과 방어 기술을 규정된 형식에 맞춰 혼자 수련하는 동작을 말하는데요. 품새는 유급자와 유단자 품새로 구분되며 유급자 품새에는 태극 1장부터 8장, 유단자 품새로는 고려, 금강, 태백 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네요. 그렇다면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태권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전 세계가 즐기는 우리나라 대표 무술이라는 점과 체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 태권도의 매력이라 생각하는데요. 특히 동작을 할 때 나는 시원한 도복 소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얘기를 들으니 저 또한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 같아요. 혹시 동아리 활동을 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시험 기간에 동아리방에서 부원들과 같이 공부하고 밥도 먹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작년 11월 태권도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비록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함께 대회장에 가서 부원들을 응원하고 밤에는 다 같이 바다에 나가 불꽃놀이도 하며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럼 미션을 하러 가보실까요? 오늘 저희가 체험해 볼 것은 겨루기인데요. 겨루기란 품새를 통해 익힌 공격 방어 기술을 응용하여 실제로 상대방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우선 겨루기를 할 때 많이 쓰이는 여러 동작들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배워볼 동작은 앞차기, 돌려차기, 그리고 기본 동작입니다. 전 후진 스텝은 겨루기를 할 때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데요.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말 그대로 앞과 뒤로 움직이는 스텝이군요. 그 다음 돌려차기는 이렇게 허리를 틀어서 앞을 보고 들어서 차는 동작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앞차기는 제일 기본적인 동작으로 무릎을 접었다 펴는 동작입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와, 멋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동작은 생각보다 어렵네요. 아니에요. 응용하기 어려운 동작인데도 잘 따라 하시는데요. 직접 동작을 배워보니 더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배운 동작을 통해 미션을 해볼까요? 미션 도전! 청홍 차렷 경례 여기 준비 시작 바로 청홍 차렷 경례 창원대학교 태권도 동아리 설랑과 함께 도복을 입고 발차기도 배워보니 태권도 선수가 된 기분이었어요. 오늘 하루 설랑에 정말 반해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과연 어떤 동아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앞으로도 동반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동반자 김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